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멘토 정현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인지는 기본 영상을 하나 올려드려놨는데 그 부분을 이상으로 오늘 시간은 리노공업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 12월 5일까지 놀라운 급등세를 보여줬어요.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3조가 되고 높은 영업이익률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기업이 이렇게 상승한다는 점은 놀라운데요. 그건 바로 NPU를 통한 성장을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이 어떻게 올라갈지 궁금하실 텐데요. 왜냐하면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닌가? 여기서부터 매물을 계속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한 적어도 24만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3.6조가 되는데요. 이 가격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한번 밸류에이션을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은 사실 연간 한 1,000억 원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내던 기업이에요. 올해 반도체 업황이 조금 꺾이면서 비메모리 쪽도 조금 슬로우해지면서 당기순이익이 좀 줄었지만 그럼에도 올해도 상당한 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또 1,000억 정도는 기록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내년에 반도체 업황 회복된다라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중심에는 그리고 AI가 있습니다. AI가 이끄는 반도체 산업의 부흥인데 이렇게 전방 산업이 탄탄하기 때문에 뒤에 반도체랑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AI가 이끄는 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을 살려주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NPU AI 칩의 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혜를 받을 리노공업은 충분히 1200억 정도의 당기 순이익은 가능하고 밸류에이션을 30배를 준다면 3.6조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성장이 계속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고요. 소재 업체임에도 또 관련해서 강력한 좀 독자적인 시장 지위가 있습니다. 테이트 소켓 핀을 만드는 데 있어서 리노핀이라는 이름을 달고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늘어난다면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가능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AI가 고성능의 메모리를 요구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 부분 투자하고 있고 HBM 관련주들도 여러분들 계속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별도로 또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NPU인데 여러분들 사실 여태껏 AI 산업이 가장 성공했던 수혜는 다 엔비디아가 봤어요. 엔비디아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져가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100달러 하던 게 현재 500달러까지 가는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게 AI를 학습하는 데 있어가지고 엔비디아의 칩을 썼어야만 됐어요. 사실 엔비디아 GPU보다 다른 데가 이제 GPU 칩을 꼭 못 만들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써야 되는 이유는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AI를 설계를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칩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칩을 쓰면 효율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엔비디아가 막 영업이익률 50% 이상을 내면서 성장을 했던 건데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일종의 좀 균열이 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좀 더 말씀드리면 AI는 두 가지로 결정이 돼요. 하나는 학습 그리고 하나는 추론인데 이 학습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림을 생성하든가 아니면은 번역을 하든가 이런 AI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툴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지속적인 학습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빼서 활용을 하는 걸 추론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굳이 엔비디아 칩을 안 써도 어느 정도 성능을 낼 수 있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NPU가 필요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는 온디바이스라는 개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온디바이스란 무엇이냐? 스마트폰 AI 그리고 컴퓨터 AI라고 불리는데 각각의 기기단에서 서버랑 소통을 하지 않아요. 서버까지 가지 않고 각각의 기기단에서 AI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NPU 칩 같은 경우에는 보다 낮은 전력으로 보다 고성능의 효율을 내줘야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2세대 칩으로 사용되는 ASIC 칩이 NPU가 되겠고요. 스마트폰 AP라고 하는데 스마트폰 AP 내부를 보면은 이렇게 NPU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AI 시대가 될수록
스마트폰 AI 시대가 될수록 이 중요성이 더욱더 커진다. 그리고 여기선 엔비디아가 아니라 절대 강자가 없어요. 다들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칩의 개발 니즈 그리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수많은 기업들이 연구 개발에 참여를 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보시면은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드렸었지만 이 포고형 테스트 소켓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장점이 바로 고성능의 테스트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생산에 유료합니다. 다품종. 즉 각각의 칩에 맞춰가지고 이 핀을 꽂아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돼요. 이거랑 비교되는 방식이 실리콘 러버 테스트 소켓인데 이거는 낮은 원가로 할 수 있지만 대량 생산에만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복잡할수록 단가도 높고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필요로 하는데 NPU는 고성능의 복잡한 칩이잖아요. NPU를 개발하려는 곳이 많아질수록 이 포고형 테스트 소켓과 핀의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개발들을 서로들 하고 있냐 말씀드리면은 뭐 당연히 삼성전자도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하고 있고요. 엑시노스가 대표적인 NPU 칩이 되겠습니다. 엑시노스도 갤럭시에 들어가는 칩이죠. S24에 들어가는 칩인데 이것도 NPU 칩이고 그 외에도 뭐 SK도 통신사지만 자회사 두고 연구를 하고 있고 KT 같은 경우도 자회사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사피온, 리벨리온이라는 회사를 두고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만도 이렇게 기업들이 다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만큼 AI 칩 시장이 컸는데 엔비디아 혼자 독점하던 거를 이제 다른 곳들이 나눠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이 칩에 대한 연구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관련해가지고 관련해가지고 리노공업의 실적은 큰 폭으로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디자인하우스나 IP 기업들도 수혜를 받지만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리노공업이에요. 리노공업. 모든 그 회사들이 NPU 칩을 다 만들고 있으니까 관련된 테스트 수요가 급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당기순이익을 1200억 이상 잡을 수 있고 높은 밸류도 계속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보고 가면요.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매년 증가해가지고 현재는 550억 달러 그리고 650억 달러까지도 계속 치고 갑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NPU를 다른 말로 이제 ASIC라고 하는데 주문형 반도체, 목적에 따른 반도체인데 거기에 NPU가 들어가고 그게 GPU 영역을 계속해서 차지해 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NPU를 탑재한 시스템 온더 칩 시장 규모도 그래서 갈수록 늘어나게 되고 말이 40억 달러, 50억 달러, 60억 달러지 50조, 60조 이렇게 되는 그런 50억 달러, 5조, 6조 이렇게 되는 시장이 됩니다. 상당히 큰 시장이죠. 거기에서 관련된 파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쉽게 와닿지 않는 단위지만 그 정도로 큰 시장의 파이를 엔비디아에서 다른 기업들이 나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한 테스트칩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거기에서 글로벌리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있는 게 리노공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밸류도 계속해서 오버밸류라고 볼 수는 없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기관은 이제 연말 되면서 다소 비중을 줄이고 일부 차익 실험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실적이 나온다면 다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행보가 지속된다면 2024년까지 충분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한번 이 구간 한 19만원 선에서 한번 지지를 받는지 보면서 접근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리노공업의 현황과 어떻게 주가가 얼마까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리노공업 추후 나오는 모멘텀도 계속해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